항쟁 위기관차 5월호 역행 중 정세. 불안한 미동맹 체제, 돈독해지는 대미 반제 전선. 5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국과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최대 145%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약 1달 만에 타국과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다. 미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는 미와 체결한 광물협정을 비준했다. 미에서도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협정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5월 10일에서 11일 허리펑 중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첫 중 미무역 협상을 벌였다.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는 5월 7일 취임 뒤 첫 대외 행보로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홍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공동국방안보협의회를 설립해 정기회의를 열고 핵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츠는 영국, 프랑스와의 협력을 확대하되 미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 8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국가들이 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달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유럽 중기안보에 대한 합의나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 보복 방위 투자 등 트럼프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보류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4월 25일 영매체 더 타임스는 트럼프가 기존에 알려진 대로 러의 우크라이나형 토일부를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종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에는 2014년 러가 합병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의 지배권을 공식 인정하고 2022년 개전 후 러가 점령한 우크라이나동 남부 지역에 대한 러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9일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휴전 제안에 대한 유럽 우크라이나의 무반응은 누가 평화를 원하는지,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5월 11일 푸틴 러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직접 회담을 전제 조건 없이 재개하고 5월 15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했다. 5월 15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렬 직전까지 갔던 회담은 5월 16일 극적으로 성사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천대천 방식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5월 7일 푸틴은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방로한 29명의 국가 정상들 중 최소 15개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에 돌입했다. 푸틴은 가장 먼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회담하고 전략적 동반자 및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양국이 국방관계를 개선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수행하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푸틴은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가 주석과 회담한 뒤 세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 용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은 중친구들과 함께 현대판 신나치주의와 군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시진핑은 일방주의와 패권적 괴롭힘이라는 국제적 역류에 맞서 러와 협력해 주요 강대국의 특별한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은 러와 중에 대한 미의 이중억제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협력도 지속할 것, 미와 그 동맹국들이 러와 중 주변의 나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했다.